어, 우리 김종형 부장님도 들으셨고요. 여기는 오늘 그 회사법정 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 멤버들하고 또 회사 중재인들 그리고 또 제 수업 듣는 학생들 회사 분쟁 절차는 수업이 마침 진행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사인을 못 봐서 우리 이상엽 변호사님, 광장 변호사님인데 곧 아마 김현장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엽 변호사님 좀 제 사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에 사회를 맡게 된 이상협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본 발표에서는 이제 그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소장으로서 그 해상법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제 성과를 거두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국 해사법정 중재 활성화 위원으로서 이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김영 교수님께서 이제 해사 국제상사법원과 그 다음에 그 해사 중재 관계를 이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토론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상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이철원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상근 부장님께서는 김영 교수님과 함께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과 그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등 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이철원 변호사님께서도 평소 그 해사 중재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오셨고 해상 분야와 중재 분야 모두에서 활약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발표는 45분가량 진행될 예정이고, 이어서 김상근 부장님과 이철원 변호사님께서 각 15분씩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김인영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사법정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 회사 중재하고 회사 법원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끔씩은 그 회사 중재 사건 많이 와버리면 회사 법원의 사건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해서 서로 상충되는, 마치 우리 조선업하고 해운업과 같은, 우리가 조선업도 활성화돼 가지고 배가 많이 건조돼 버리면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운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운업에는 아주 손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하고 조선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중재하고 회사 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고 이수진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맹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중재는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고, 오늘 회사 중재 포럼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리 나간 제 발표 제목은 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해사중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름은 타이틀은 이렇게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가 회사 중재에 미칠 긍정적 효과,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한 40분 정도에 걸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회사 분쟁과 해결 수단, 두 번째 회사 중재, 세 번째 회사 법원 설치 운동, 네 번째 회사 국제상사법원 설치 운동, 그리고 회사 국제상사법원과 회사 중재와의 관계 결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분쟁과 이제 해결 수단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해상 사건을 한번 보고 어떤 분쟁 해결 수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법원이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제 전속적으로 그 회사 사건은 회사 법원의 그
관할을 가지게 되어서 다른 일반 법원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사 사건 혹은 해상 사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사 사건이다 해상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해상 사건, 해사 사건이라고 하면은 해상 기업들이 선박 운항 관련 그 손해배상 처리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상편 그러니까 상법 제5편에 있는 해상편, 그리고 4편의 해상보험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구상 사건, 그리고 이제 소유권 등 물권과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뭐 선박 가압류 등 이제 강제 집행과 관련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해상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대강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제외되는 사건은 해양안전심판 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사건, 그리고 이제 선박 건조 사건, 그리고 형사 사건 이런 건 이제 해상 사건에서 뭐 제외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해사 분쟁과 관련해서 뭐 각국의 해사 법원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해사 국제상사법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전속적으로 관할을 갖게 되는 해사 혹은 해상 사건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유리 오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유배법이 적용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라서 대표적인 이제 그 해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안전심판 사건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행정 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선박 건조는 이제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는 해사 그 사안은 뭐 미국 연방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는 그 해상 사건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사법원의 그 이제 사건 처리를 좀 넓히기 위해서 또 혹은 이 그 해운과 또 선박 건조는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건들도 우리 해사법원의 관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상사 중재에서도 선박 건조건이 많이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 해상 사건으로 이제 포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사와 관련된 이 형사 사건은 어느 나라도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중국이 뭐 형사 사건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형사 사건은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도 이거 뭐 특별하게 꼭 그 해운의 뭐 특수성이 반영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해사법원의 관할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그 고등법원으로 넘어올 때 이제 대전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이 올 때 이때는 우리 해사 법원의 이제 관할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그렇게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고등법원에 가는 사건을 우리 해사 고등법원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뭐 수산 관련 사건 등등은 이제 부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해사 법원의 이제 관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수단이 되건 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있고 뭐 중재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스캔 사장님께서 양수레받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회사 분쟁을 해결하는 양수레받기인 것이죠.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의 공권력이 인정하는 그런 분쟁 절차이고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이 되고 삼심이 이제 보장이 되고 외국에서 그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상호 보정으로 다른 외국에서 집행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재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로 중재인이 구성이 됩니다. 법관이 꼭 법관이 아닌 분들도
그 중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심으로 이제 종결된다는 점이 뭐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법원의 항소가 쉽게 되도록 해 있습니다. 그 운시트랄 모델 법에 따르면 이제 단심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단심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 협약에 가입하면 이제 외국 그 중재 판정의 효력이 아주 쉽게 인정이 돼서 이제 집행이 된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은 사실은 이제 해양사고의 원인을 대심 구조로 이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해상 사건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서 3명 혹은 5명이 심판관들이 합의제로 그 사고 원인을 확정하는 것이죠. 뭐 조사관이 나오고 상대방 해양 사고 관련자들이 나오면은 심판 변론인이 이제 변호사처럼 이제 조력을 해주면서 대심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면허 소지자들에게 이제 징계를 가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이제 행정 심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사 분쟁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은 선박 충돌 등의 이제 원인 제공 비율이 이제 이제 결정이 되어서 실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 뭐 중재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기관 중재와 이제 임의 중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데요. 기관 중재는 뭐 ICC라든지 대한상사 중재원과 같은 기구입니다. 행정 기관이 이제 크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상사 중재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아마 직원이 있을 겁니다. 뭐 중재인의 선정에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닌데 좀 그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내 중재를 이렇게 할 때는 뭐 중재 명부를 뭐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에 이제 깊숙이 이제 개입하는 그런 중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인 보수도 행정 기관이 이제 직업을 해주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임의 중재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LMAA 그 런던 회사 중재, 그리고 SCMA 싱가포르 회사 중재가 이제 임의 중재입니다. 행정기관은 국장 한 사람만이 존재하고 따라서 뭐 국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 기관이 그 중재 개입하는 건 아주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중재 이런 당사자들이 각 1명씩 지명을 하고 그 2명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서류를 중재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그 중재인하고 그 신청인 피신청인이 이 중재 절차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비용도 이제 당사자와 중재인이 합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오래전부터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 설치가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현재 그 국제 그 상사중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관할을 이제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아마 법무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아주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일부로서 이제 해사중재 사건이 분류되어 이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신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한중재인협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안에 해사 그 포럼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창설이 됐다 그러는데 그 2017년에 그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해사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부산에다가 이제 아태 해사중재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었고 2008년
1월인가 2월에 그 부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활동이 그렇게 이제 활발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과 아태해사중재 그 센터는 이제 기관 중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LMAA나 SCMA와 같은 임의 중재 기구를 만들어야 이 업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중재를 할 것이다라는 확고한 뭐랄까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의 중재를 만들자라는 또 운동이 2017년 말부터 또 일어나서 그때 제가 이제 창립준비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한 3, 4개월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서울회사중재협회를 2018년 2월 달에 이제 창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업계가 오랫동안 그 소망해 왔던 대로 우리가 이제 임의중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멤버들이 강정구 변호사님, 또 이스캔 또 사장님, 김종영 부장님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재는 우리가 중재 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심으로 또 종결되고 그리고 선박 충돌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 중재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재법 제35조에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그 판결과 마찬가지로 판결과 이제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은 뭐 아직 미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회사중재협회는 한두 건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아태해사중재센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수는 1년에 20건에서 한 25건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회사 중재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이제 뭐 대한상사중재원은 물론이고 서울 뭐 회사중재협회의 그 중재를 많이 선택해 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회사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아태회사중재센터가 운영하는 기관 중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회사중재협회가 하는 임의중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편리한 쪽으로 이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법원 설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법원 제도는 아까 이성철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국에 이제 회사법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에 있는 회사법원은 독립된 어떤 기구가 아닙니다. 상사법원 안에 하나의 부로서 이제 회사법원이 존재하고 회사법원과 관련된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법. 네, 그래서 저도 우리가 꼭 그 회사법원을 그 독립된 어떤 그 빌딩을 갖고 있는 그런 법원이 아니어도 회사 규칙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규칙, 좀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규칙만 가지고 그게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걸 우리가 회사 법원으로 충분히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이게 영국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로이드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 이 회사 법원의 존재가 크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영국은 단심으로 회사 중재가 끝난 게 아니고 법률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에도 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운시털 모델법 국가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1심부터 시작해가지고 2심, 3심으로 그 판결이 이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로이드 레포트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로이드 레포트를 보고 이제 공부할 때는 영국의 그 회사 중재에서 LMAA에서 이런 그 결정이 났었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는 것을 이제 많이 접하면서 영국의 그 회사 중재 제도와 회사 법원 제도를 익히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아마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회사 법원을 이제 11개를 그 중국의 동해안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거의 약 40개 정도 법원을 설치를 했고 최근에 그 양쯔강을 따라서 저 내륙까지 가서 법원을 하나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만여 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자기들이 로이드 레포트하고 또 연결해 가지고 중국의 회사 법원의 판결을 영어로 해서 막 전 세계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활동에 우리가 크게 자극을 받아서 2015년에 한국해법학회하고 이제 회사법정 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대 법안은 발의가 이제 직전까지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2016년 그 3월 달에 이제 19대가 종료가 되고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뭐 회기가 바뀌면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폐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이병석 국회 부의장, 여기 지금 뭐 화면에 얼굴이 반면만 나옵니다만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저희들 활동하는 걸 보고 아주 마음이 동하셔서 이제 저희들을 불러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이병석 의원께서 이제 법원 행정처를 막 움직여 가지고 법안이 초안이 다 나왔었습니다. 초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요 보이는 회사 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2015년 11월 30일에. 그래서 잘 되었었는데 이병석 의원님이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20대 국회에 진출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우리가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갔었는데 2016년 2월 달에 여기 계시는 이성철 부장님 또 윤성건 부장님 등등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야 그러면 일단은 회사 전담부라도 만들자 해서 국제거래 전담부에다가 이제 회사 전담부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 전담부는 이제 전문 법원 이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사건만 이제 전속적으로 막 처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해상 사건을 이제 전담해서 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전문화를 시켜나가는 이제 과정에 있는 거죠. 일반 사건도 처리하면서 해상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부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개, 서울고등법원에 2개 이렇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지방법원에도 하나,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에도 하나 이제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진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국제거래전담부에서 이 해상 사건을 같이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독립이 되어서 이제 전담부가 설치되면서 해상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독자적인 어떤 성격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20대 국회에서 부산, 서울, 인천이 각각 이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산 중심, 즉 말하자면 부산에만 이제 회사 법원이 설치돼야 된다는 안으로서 뭐 김영춘 의원 그리고 유기진 의원 안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중심의 안으로 이제 안상수 의원께서는 사실은 이제 인천 국회의원이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법안을 발의를 그렇게 해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인천에서도 인천에만 이제 회사 법원을 설치되어야 된다는 안으로 이제 정유섭 의원이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의 이제 지나친 경쟁으로 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서로 이제 타격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20대 국회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세미나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고 전혀 이제 법사위에서 다뤄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대 끝나고 이제 21대 이제 국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인천의 윤상현 의원이 제일 먼저 전에 이제 정유섭 의원 안과 동일한 것을 이제 이제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안병길 의원이 또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이수진 의원 안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들하고 일을 참 많이 같이 한 훌륭한 법관이신 노태학 그 이제 원장님께서 그 대법관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제거래 그리고 해상 변호사다, 해상 전공 판사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태학 판사님께서 그 대법관이 이제 되셔서 저희들이 또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게 우리 해상 사건의 고유의 좀 특유한 사건 번호를 좀 부여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찾아가서 그 노태학 그 대법관님한테 우리가 해사 법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해상 사건이 또 많아져야 되고 해상 사건의 숫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상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가져가면은 사건을 분류해서 이제 배당하시는 그 이제 법원의 직원분들이 그 안에 있는 뭐 내용을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회사 전담부에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사건이 많이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그 일일이 그 안에 내용을 그분들이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원고가 이제 또는 변호사님들이 소장을 제출할 때 특별하게 이건 해상 사건입니다 해서 법원에서 부여된 그 부호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두면은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사건 분류하는 직원이 전담 부서에다가 이 사건을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해법학회하고 회사 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또 공문을 하나 대법 원장이 앞으로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달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노 대법관님 말씀으로는 2017년 7월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7월부터 우리 해상 사건에 이제는 뭐 이 해자라는 것은 꼭 아닙니다.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하여간 가상적으로 해자라는 사건 부호를 우리가 이제 부여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상 사건이 이제 배당할 때부터 특별하게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뭐 해사법원 설치 운동이 이런 정도로 좀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운동입니다. 예, 그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해사법정 중재 활성화 추진위원장인데 그 20대가 이렇게 뭐 끝나버리고 21대에 들어섰는데 이제 그 우리 해법학회하고 중재 활성화 추진위를 도와주시던 이 안상수 의원께서 또 국회 진출을 또 못하셨고 이때와는 또 달리 인천이 또 강하게 지역적으로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쪽에서 그 저희들 법안을 도와주실 의원이 없어가지고 참 난감했었어요. 뭐 제가 이제 뭐 부산이나 인천의 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 그 해법학회 추진위원회 안은 이제 조금 더 통합적입니다. 이제 뭐 서울하고 이제 또 부산하고 인천하고 광주 모두에 이 법원을 설치한다는 이제 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통합적인 이제 안인데 저희들을 도와주실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부산하고 이제 부산하고 인천 의원님들이 이미 그 지역적인 그 안에 이미 그 이제 투입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을 하니까 조금 전에 인사 말씀하신 이수진 의원께서 그 사법정책연구원에 계실 때 국제상사법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해사법원 설치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12월 30일 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 뵀습니다. 여기 그 김상근 부장님하고 이제 같이 그때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뭐 국제상사법원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다가 왜 그렇게 해사법원은 설치가 안 되냐고 해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님께서
그 본인께서는 당신께서는 뭐 이렇게 뭐 빌딩을 만들고 어떤 독립된 뭐 행정청을 만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수요자들이 필요하는 그런 법원을 만드는 게 자기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사법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게 국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그러면 회사법원하고 국제상사법원을 합쳐가지고 그 한 그릇에 한번 담아서 한번 법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의원님이 제 이야기 듣더니 아주 좋다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공청회를 개최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5일에 그 이제 상사법원 설치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오늘 이 망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회의에 공청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사진이 그때 그 공청회 개최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 김상근 그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몇 명이 모여서 법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법원 법안 플러스 이제는 국제상사법원 법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의원님한테 이제 갖다 드렸고 서명을 받아갖고 이제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48명 의원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명이 서명을 하는데 48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 안이 상당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는 회사 법원이 아니고 회사 국제 상사 법원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법원이 인천하고 부산은 회사 법원이지만 여기는 회사 국제 상사 법원이 됩니다. 회사부와 국제상사부의 이제 이원 체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그 법원 하에 회사부와 이제 국제상사부 이원 체제로 통합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부를 보면은 회사법원의 구조는 부산, 광주, 인천은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지역 관할을 갖고 이제 서울은 이제 전국 관할을 갖고 해상 사건은 이제 모두 회사법원에 이제 전속이 됩니다. 뭐 다른 일반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부산, 광주, 인천에서 1심을 거친 다음에 2심은 이제 서울의 회사법원 항소부에 이제 전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이 법안 제출할 때부터 꼭 서울에만 항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부산에도 항소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강하게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항소부는 사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건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개로 나눠서 할 만한 것이 안 된다. 이제 항소부가 만들어지려면 판사님들이 3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할 만한 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서울에다가 항소부를 이제 두자 이렇게 돼서 현재 법안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뭐 진행하면서 충분히 항소부 같은 경우는 회사법원 항소가 회사법원의 항소가 2군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뭐 서울 경인에 하나 하고 이제 부산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뭐 부산이나 인천처럼 부산에만 하고 인천에만 하고 하나만 할 수 있다면은 이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부산에만 하게 되면 경인에 있던 분들이 또 부산까지 다 가셔야 되고 또 경인에만 하나 하게 되면 부산 쪽에 우울경에 계신 분들이 또 다 오셔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회사 법원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제가 소신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2개 만들어야 된다. 2개. 이 국제상사법원이 합쳐지지 않았을 때는 사건이 워낙 적어가지고 이제 하나만 꼭 만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제가 이제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국제상사법원이 합쳐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2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 법원이 되려면은 판사들이 전문 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순환 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부산 회사 법원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일반 법원에 가서 또 재판하고, 그러면 판사들을 우리가 전문 판사로 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인지방에 하나 또 부산에 하나 해서 서울, 부산 이렇게 상호 순환보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사 그 전문 판사로서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원이 2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3심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상사법원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생소한 것이죠.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국제상사 사건을 이제 상사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일방은 반드시 외국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3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국제상사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 강주, 인천은 각 지역 관할을 갖고 서울이 이제 전국 관할을 갖는데요. 그래 국제상사법원이 왜 필요하냐? 이게 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커머셜 코트, 이게 이제 리밍 추아라는 그 판사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논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려대학에서 그 발행하는 ABL이라는 저널에 이걸 실었거든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중재가 이제 좋기는 한데, 중재 또 비용이 또 많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원에 오면은 비용이 뭐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뭐 인치대를 내기 때문에 그 인치대는 굉장히 싸다 이거죠. 그리고 단심으로 끝나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또 단심이 불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법관의 판단이 아니고 또 업계의 전문가들이 판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상사법원 만드는 분들은 요 그 법원의 좀 딱딱함과 중재의 너무 부드러운 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그 법원의 재판과 이제 중재의 중간 형태의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 국제상사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따가지고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법원은 항소심이 없습니다. 바로 대법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국제상사법원하고 회사 중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쓴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름대로 쭉 생각나는 걸 썼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100%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또 토론자들이 좋은 의견을 또 기대를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영국의 커머셜 코트 안에 에드머니티 코트가 있거든요. 그 회사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 윌리엄 블레어라는 분이 오랫동안 판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4년 전에 우리 고려대학에 와서 또 한번 발표도 하셨고, 그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사법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또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은 이제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고를 좀 달라 했더니 이제 이 윌리엄 블레어 판사가 자기 로빈 판사님하고 같이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영국의 그 상사법원 제도하고 또 한국의 국제상사 법원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거기 이제 첫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어 판사님도 그 상사중재하고 상사법원하고 그 중간 형태로 여기 국제상사법원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중재와 그 이제 법원 간에는 서로 이제 보완하는 관계를 잘 나갈 수 있다고 좋은 글을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양자의 관계는 이런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보이지만은 법원도 사실은 이제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재에서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중재는 자체로 종결되기 때문에 법원은 가지 않고, 또 우리 중재법 제6조에 보면은 법원의 관여는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중재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제 이제 법원 혹은 법관의 관여가 있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중재는 우리가 단심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리는데 법원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거죠. 중재 전이나 중재 중에 보전 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같은 그런 이제 보전 처분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중재인 기피 신청을 하는데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법원이 그런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 항소를 영국에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회사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이제 못하게 돼 있고, 중재 판정 취소의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근데 이 소송은 결국은 이제 법원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우리가 이제 그 중재원은 그런 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이제 법원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받기 위해서는 또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일반 법원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회사 법원이 만들어지면은 회사 법원이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 법원이 이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중재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회사 법원에서 꼭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는 이제 싱가포르과 홍콩과 같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판사들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배를 뭐 가압류하거나 가압된 배가 풀려날 때도 영국이나 홍콩, 아니,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판사가 서명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배가 이제 풀려나가니까 우리처럼 뭐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니까 풀린 배가 풀려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회사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 신속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중재 판정 취소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담 법원이 하게 되면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국제상사법원 관련 우리 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법 제7조 1항에 중재인, 중재기관의 선정, 제1항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중재에서 합의한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중재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중재에서 합의한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관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그 규정을 갖고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그러니까 중재 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혹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면 중재 합의에서 지정한 이제 회사 국제 상사 법원을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7조 1항에 중재 합의를 하면서 이제 뭐 중재인의 선정에 뭐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뭐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이렇게 된 규정을 이제는 당사자들이 회사 국제 상사 법원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거기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재법 제7조 2항 3항 4항, 2항은 증거조사, 3항은 뭐 중재 판정 원본을 보관하고 또 취소 소송을 하고 승인과 집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5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제 국제상사 법원이 이걸 관할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원이 이걸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회사 국제상사 법원이 담당하도록, 그러니까 중재와 관련된 모든 법원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회사국제상사법원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국제상사법안과 회사중재는 이렇게 이제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안을 만드신 우리 김상근 부장님께서 토론하실 때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법원의 뭐 전문성, 우수성 이게 널리 인정된다면은 우리 회사 중재에도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런 관련성을 이런 이제 관련 그 이제 회사 중재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법원은 이제 회사 그 국제상사법원이 처리하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 중재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항소가 이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인데요. 그 영국 중재법은 이제 항소가 쉽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문제 과오가 있으면 법원에 항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 많이 인용하는 정기 용성 관련해서 이제 항로 선정권이 선장에게 있느냐 하는 힐 하모니 사건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재를 거쳐서 이제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운시트럴 모델 중재법과 다른 입장인데, 우리가 만약에 항소가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은 우리 중재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당사자가 약정으로 중국 중재법을 선택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재를 하면서 당사자 약정으로 영국 중재법을 택하면은, 그러면은 그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회사 국제상사법원과 이제 연결을 시키면은 조금 더 회사 국제상사법원 제도하고 회사 중재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뭐 제 혼자 견해가 아니라 어떤 교수님도 한 1억 정도 속가가 넘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항소 가능하도록 해보자 하는 안을 또 제시한 바가 있었고, 또 여러 변호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재해 보면은 그저 합의를 자꾸 종용해 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될 사건인데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또 실무자들도 법원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한번 그 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경쟁하는 관계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뭐 중재로 끝난다고 약정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회사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도 있고, 또 회사 법원에서 사건이 해결될 걸로 약정이 된 경우에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우리 중재로 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해상법의 발전에 양자가 같이 기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회사 중재 판정문은 이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판정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데, 특히 이제 뉴욕과 같은 경우가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법 발전에 임하지 못한다고 미국에 있는 해상법 교수들 많이 이제 불평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회사 중재부터 시작한 판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뭐 용성 계약과 관련된 분쟁들이 이제 중재를 많이 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판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용성 분쟁이. 근데 영국은 많이 판례가 이제 축적이 돼 가지고 미국 법보다도 영국 법이 해상법에서는 이제 앞서가게 되는 결과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상법의 판결에 의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회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서울회사중재협회에서는
조금 뭐랄까 디폴트 룰로서 당사자들이 이제 금지하지 않으면 이제 60일이 지나면은 그 중재 판정문도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두면이 우리 대한상訴중재하고 조금은 이제 다릅니다. 그다음에 회사 전문 법원의 이제 판사님들도 앞으로는 정년 퇴직 후에 회사 중재인으로 이제 활동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미에서는 판사님들은 정년하고 나면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전문 회사 중재인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게 되면은 회사 전문 부분의 판사님들이 전문 이제 회사 중재인이 되면은 회사 중재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 회사 중재인들이 그러니까 전업이죠. 전업으로 회사 중재만 하는 법원의 뭐 판사 출신들, 뭐 교수들이 한 대여섯 분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웰 하우스에서 자기들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전문 회사 중재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회사 전문 법원의 판사로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중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론 부분은 결국은 서로가 이제 그 중재와 법원은 상호 의존하고 양립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회사 중재는 전문 법원의 조력이 있어야 이제 완결되는 것이고 해상법의 발전에 양자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있고 그리고 전문 인력의 뭐 상호 교류로 또 상호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재인 회사 중재인들과 또 뭐 전문 그러니까 회사 국제상사법원의 판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합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좋겠다. 지금 이제 회사 우리 그 한국해법학회하고 대법원 산하의 이제 회사 이제 커뮤니티하고 판사님들이 같이 협업해서 1년에 2차례씩 세미나 같이 개최하거든요. 여기 그 전문 중재인들도 거기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요컨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회사 중재와 그 회사 법원, 회사 국제상사 법원은 상호 의존하고 양립이 가능한 그런 단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양립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발표 예, 예. 잘 들었습니다.